신용환 증인께 좀 질문할 거니까 준비 좀 해주세요. 네, 신용환 증인님, 네,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그 전에 정진석 실장님께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. 그 명태균 씨하고 통화한 적 있으세요? 없습니다. 만난 적 있으십니까? 없습니다.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? 신문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신문에서 말고 이 사건 터지기 전에는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? 전혀 몰랐습니다. 전혀 모르신다.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PPT 띄워주시죠. 오늘자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입니다. 결국은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어요. 19%가 나왔고 17%가 나왔습니다.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?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. 송구하다는 그 마음을 대통령께서는 갖고 계십니까? 매일같이 보실 테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. 국민들의 의견 또 구체적인 정책들이 어떻게 국민 속으로 스며드는지를 정교하게 체크하고 계시고 그런 면에서 여론을 잘 살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. 정교하게 체크하고 있고 여론을 잘 살펴보고 계시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인지는 글쎄요. 하고 있습니까? 심각하다고?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 정도 숫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대통령께서 생각은 하시냐고요. 이제 반등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할 테니까요.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20%대가 꽤나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심각하게 인지하시지는 않았나 보네요. 높은 지지도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서방 국가를 보더라도 직전에 기시다 총리도 계속 15%, 13% 내외였고 유럽의 정상들도 20%를 넘기는 정상들이 많지 않습니다, 사실. 네. 그러나 부디 높은 지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기일전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좀 말을 들으십시오. 들어주세요. 제 질문을. 부디 대통령께서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의 인식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. 국민들이 이런 여론조사의 숫자를 보내고 있는 것은 꽤나 오래됐거든요. 근데도 이 빨간불을 대통령께서 아직도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. 저는 실장님께서 잘못 답변하신 거로 믿겠습니다. 그리고 갑자기 정치인이 돼서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으시다. 이런 말씀도 아까부터 계속 하셨고 또 공관위에서 나한테 이거 들고 왔길래 라고 대통령께서는 답변하셨는데 그러니까 녹취록에서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대응을 하셨어요.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야 대통령님 너무 안 되셨다. 어찌 대통령 앞에서 내가 방패막이가 되어야지 하는 참모가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? 다들 대통령을 방패막이로 만들고 다 그 뒤에 숨어 계신 것 같아요.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?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요? 글쎄요,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.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들고 왔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공천 관련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. 상반된 답변 아니에요?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. 뭐가 맞는 겁니까? 대통령 말이 맞는 겁니까? 대통령실 말이 맞는 겁니까? 저희가 뭘 따라가야 돼요? 공천관리 책임을 졌던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? 대통령에게 보고드린 바 없고 지시를 받은 바도 알겠습니다. 없다. 그러면 저희는 이제부터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고 대통령실의 말을 참으로 알아듣고 하겠습니다. 그럼 되는 거죠? 그건 의원님의 선택에 달린 문제겠죠. 이래서 대통령님이 안 됐다는 겁니다. 신용환 씨에게 묻겠습니다. 네. 명태균 씨가 82건의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신용환 증인께서 직접 여론조사 보고서를 확인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어떤 거죠? 네, 있습니다. 저는 명태균 씨나 그 분들을 알지는 못하고요. 몇 년 동안 잊어먹고 지났습니다. 저는 떠났고 그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뉴스에 이제 한 두어 달 전부터 계속 거론되고 이러면서 혹시 뭐가 있었나 하고 보는 과정에서
물론 여론조사에 대한 자료는 뭐 밝힐 수는 없지만 더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명태균 씨라고 하는 그 회사 거기에서 제가 파일을 보다가 미래한국이라고 적혀 있는 파일을 보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이름인데 하고 이렇게 보면서 그게 3월 8일자로 돼 있었고 9차라고 되어 있었습니다. 그러면 그 여론조사를 혼자 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기억이 네. 네, 보고를 받는 과정들이 좀 있었나요? 보통은 국내 제가 이제 아침에 전략 조정 회의라는 걸 들어가고 저녁에는 일일 상황 점검 회의라는 걸 들어가는데요. 뭐 양쪽 회의가 이제 구성원이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바쁘시면 못 와서 차상위 분이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구성원은 계속 바뀌어 있었습니다만 국내 유수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와서 직접 어떤 그런 여론조사 내용을 설명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의미 있는 날 한 달 전이라든지 D-30일원 때는 저희는 뭐 출처는 알지 못합니다만 어떤 그러면- 페이퍼를 보고 한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.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회의를 거치는 회의체가 있다. 아니요, 그 여론조사 회의체는 저는 모릅니다. 그건 모르고 보통은 아침에 07시에 선대 본부장님들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무 각 파트에 실무 책임자분들이 모여서 전략 조정 회의를 하는데 네. 그때 예를 들어서 어디가 급격하게 이렇게 빠진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을 가기로 했던 것을 B 지역으로 그럼 바꾸자 하면 이제 일정 담당분이 또 바빠지시고 저희 네, 그러면 전략조정회의에서 여론조사가 됐든 혹은 동향이 됐든 언론 기사가 됐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하신다는 뭐 거죠? 그런 말씀이나 또는 뭐 그 전략조정회의는 누가 참석합니까? 전략 조정회의는 그 각 파트별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으면 이제 정책 공약이고요 조직이라든지 뭐 홍보 대변인단 이런 식으로 각 파트의 실무 제가 책임자들이 알기로는 예. 윤재옥 상황실장, 이철규 전략기획본부장, 그리고 김동조 메시지팀, 김은혜 대변인단, 또 박민식 전략기획, 김호진 지금 차관 지내셨던 분이죠. 당 조직국장, 또 김승희 의전. 네, 그 부분은 당에서 나눠졌던 회의체 그 도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무 책임자들이 오시는 거고요.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저는 한 95%쯤 참석을 했고요. 다른 분들은 바뀌기도 하고 윤재옥 실장님이나 이철규 의원님은 선대본 회의 마치고 와서 이제 이해를 주재하시는데 이철규 의원님은 오실 때도 있고 안 오실 때도 많이 있었고 주로 메인 주제는 윤재옥 실장님이 많이 하시긴 했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이따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